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농지법 관련한 용어를 설명드릴 건데, 농지법은 시험 문제가 두 개 나옵니다. 농지법은 논점이 어디가 논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건데, 농지법은 시험 문제가 두 개 나오거든요. 두 개 나오는데, 농지는 시험 문제가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농지의 용어입니다. 용어. 시험이 잘 내죠. 농지란 뭔지, 농업이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갖다가 뭐 해야 돼요? 소유해야 되죠. 소유. 하면 이걸 뭐 한다?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농지를 또 이용하는 게 보존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소유에는 경자유전의 원칙. 그죠?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내죠, 이것도.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니까. 농지를 소유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사 법령에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용 파트에서는요, 농지를 임대차를 놓는 경우도 있겠죠.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대리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농지 이용 파트에서 놓습니다. 그다음 보전은요,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장, 그 다음에 농지 전용, 보존한 농지를 어떻게 전용할 것인지, 전용의 절차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출제할 겁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두 개 나오는데, 농지법은 이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서 전부를, 그죠? 잊었듯이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통상 강의를 할 때 1년 중에서 한 번 정도 전체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풀이나 이 단계에서 개별 개념을 잡아 하는데, 농지법은 문제가 어렵게 안 냅니다. 대부분이 개념 위주로 내고 이론 정리를 하면 2시간 반 정도면 전체 이론을 싹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는 벗어나지 않으니까 농지법은 간단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포기는 아닙니다.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굉장히 쉽게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 숙지하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깊게 출제를 안 하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두 문제를 득점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는데, 하반기 때 그때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의 개념이죠. 농지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농지란 지목이 전, 답, 가수원, 법적 지목의 불문, 지문 안 따지네요.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입니다. 실제 현상으로 봤죠.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그 다음에 그것의 개량시설, 농로수로 제방. 그 다음에 생산시설, 비닐하우스죠. 이런 것들의 부지를 농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농지 개념 농지란 지목이 전, 답, 가수원, 법적 지목 이하에 불과하고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든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플러스 농노라수로와 같은 개량시설 부지도 농지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부지도 뭐가 된다? 농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을 경영한다는 것은요, 농업인 갑이나 농업법인인 어떤 회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그죠? 우리가 농업을 만다 경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이 나왔네요. 농업인. 자, 농업인은요, 농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식물을 재배하죠. 그러면 농업인이 돼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면적은 얼마요?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짓죠. 그럼 농업인이 돼요. 농민이에요, 농민. 그 다음에 대가축 2마리. 대가축은 소죠. 중가축, 돼지죠. 10마리. 소가축, 토끼 같은 거죠. 100마리. 가금, 닭이나 오리죠. 1000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면 농업인이 돼요. 자, 해보니까 농지 면적은 얼마예요? 1000. 비닐하우스는 330. 가축으로서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가금 1000수, 꿀벌 10군. 꿀벌 10군은요, 10군은 한 군에 꿀벌이 약 한 3, 4천 마리가 있으면 그걸 한 군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벌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이 되고, 종사 일수 기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은 90일, 축산업에 종사하는 기간은 120일,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리고 판매기, 경영을 통한 판매기입니다. 그죠? 판매기 연 120만 원, 월 10만 원 이상이죠. 그러면 농업인이 됩니다. 시험에 잘 냅니다. 굉장히 잘 옵니다, 이거. 요건. 자, 해볼게요. 농업인이 되려고 그러면, 자, 농지 면적이 얼마? 1000. 비닐하우스 330, 가축,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가금 천수, 꿀벌 10군, 판매액은 120만원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농업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사일 기준이죠. 농업의 종사기간은 며칠? 90일. 축산업은 120일.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이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은 전부가 농민일 때, 여러분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박스에 보면 어디 영농조합법인일 겁니다. 그러면 그 조합은 전원이 농민이 돼요.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그죠? 마늘이라든지 이런 거, 고구마 이런 거 살 때 보면 무슨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박스 찍히는 게 있죠. 그건 개인이 파는 게 아니고 조합은 전원이 농민일 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요, 업무집행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 되면 영농조합법인이고, 농업법인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농업법인이 되면 농지를 마을 수 있다. 농업법인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어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농업법인이 아니면 농지 소유 못 합니다. 현대건설이 농지를 소유할 수는 없어요. 농지는 농업인하고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업인이라는 요 요건을 갖춘 자연인이든지, 그리고 요렇게 해당하는 법인, 이렇게 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농사 짓는 걸 말하죠. 그죠? 농업인은 그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연성 식물을 재배하는데 2분의 1,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 짓죠. 그러면 자경한다 이야기합니다. 자경. 그 2분의 1 이상은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 짓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고용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농업법인. 법인은 그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연식물을 재배한 거죠. 2분의 1 아니죠? 하면 이걸, 자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위탁경영. 위탁경영이라는 것은 위탁하는 겁니다. 뭘 줄까요? 보수를 주고.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이 농사 지었다.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한테. 뭘 주기 때문에? 보수. 임대차는 달라요. 제가 농지를 임대했죠. 그럼 임차료를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농작물이 생기죠. 그럼 누구? 임차인 소유죠. 임차인이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가 마늘, 양파를 냈다 그러면 그분 소유입니다. 대신에 뭘 내요? 차임을 내죠. 위탁경영이라는 것은 내 건데 내가 월급을 주면서 네가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농작물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거는 위탁자 소유가 됩니다. 그럼 대리경작자 대신 짓는 겁니다. 유휴농지. 놀고 있는 겁니까? 쉬는 겁니까? 놀고 있죠. 유휴농지는 놀고 있는 토지. 휴경. 그죠? 휴경은 쉬는 거. 유휴는 노는 겁니다. 유휴농지가 있을 때 시장군수청장이 농지를 놀리면 안 되죠.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가름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하면 이걸 대리경작자라 부릅니다. 농지 전용. 전용이란 것은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꾸는 것을 전용이라고 부릅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연성 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지목이 전인, 농지가 있었거든요.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여기를 농막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때 농지를 전용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농막을 짓는 부지도 뭐기 때문에? 농지죠. 농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농지 아닌 목적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농지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농지 개념이 돼야지 지정할 때 농지증도 발급받고 하니까. 그래서 전용이라는 것은 바꾸는 것을 전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농지법에서는 용어가 크게 많지가 않네요. 간단하고 시험 문제도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농지 개념, 농지 시험 문제가 뭐가 출제되는지 이론 정리,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제가 기본 강의 들어가면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 농지법은 우리가 한 여름쯤 되면 그때
여러분들하고 한번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농지법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농지법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8번에 걸쳐 가지고 어떤 거는 시간이 길고 어떤 거는 짧고 등등을 해서 용어 우리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법이 어떤 체계로 되어 있고 그 6개의 법률이 어떤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국토계획법에 가지고 있는 구조, 그 다음에 각종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비법, 개발법,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 농지에 대해서 각각에 가지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용어 가지고는 다 되진 않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로 들어가면 기본 강의에서도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용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념들, 그 다음에 어떤 제도가 왜 만들어진지 역사, 그 다음에 시험에 뭐가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가볍게 용어 정의를 들으시고 이 용어 정의를 가지고 본 수업에 들으면 용어를 또 한 번 설명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가볍게 들어주는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 수업인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 자,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 오시기 전에 그냥 가볍게 한 번 보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다고 수고하셨고 기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